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스테픈 커리와 4년 2억 1535만 달러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커리는 2022-23 시즌 4,807만 달러를 시작으로 37세 시즌인 2025-26 시즌 5,961만 달러까지 4년간 연평균 5,384만 달러를 받게 되는데요. 이로써 커리는 2017년에 맺은 5년 2억 100만 달러에 이은 커리어 두 번째 총액 2억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추후 변경될 수 있지만 8월 5일을 기준으로 워리어스의 21-22 시즌 사치세는 대략 1억 4,100만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이 액수는 NBA의 셀러리 캡보다도 크고 사치세 기준 액수보다도 더 큰 돈입니다. 다시 말하면 워리어스는 다른 팀 하나를 셀캡 꽉 채워서 통째로 운영할 수 있는 돈을 사치세로만 지불하는 셈이죠. 이는 워리어스가 지난 5시즌 중 4시즌에 사치세를 냈을 만큼 거의 매년 사치세를 내고 있다 보니 징벌적 사치세 비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커리뿐만이 아니라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앤드류 위긴스 등 고액 연봉자들의 계약이 최소 2시즌 이상 남아있는 골스는 커리에게 주는 돈은 2억 1,500만 달러지만 팀이 지출하는 금액은 그보다 더 커질 거라는 걸 각오하고 이번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워리어스는 커리가 전성기 수준의 활약을 해줬음에도 서부 8위로 시즌을 마쳤고 플레인 스테이지에서 레이커스와 멤피스에게 패하면서 최종 9위를 기록해 풀업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2년을 통째로 쉰 탐슨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불분명하고 드레이먼 그린은 15-16 시즌을 끝으로 공격력을 상실했고 셀러리가 터져나가기 때문에 전력 보강도 쉽지 않으며 그렇다고 당장 우승이 유력해서 베테랑들이 미니멈으로 모일 상황도 아닌 워리어스인데요. 오늘은 골스가 그럼에도 커리에게 이 계약을 안겨준 이유, 그리고 이런 엄청난 돈을 줘도 손해가 아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당연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커리는 데뷔 때부터 골스에서 뛰어온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농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이며 역대 최고의 슈터이고 NBA를 대표하는 인기 스타 중 하나죠. 나이가 30대 중반을 향해 가지만 당장 지난 시즌의 활약을 보면 알 수 있듯 기량도 출중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다고 해도 커리의 계약은 너무 거대한 게 사실인데요. 우승 전력이라고 보기도 힘든데 극악의 사치세를 내야 하고 셀러리 캡이 앞으로 늘어나긴 하겠지만 후반부의 연봉은 셀캡의 거의 반을 커리 한 명에게 준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죠. 피터 구버, 조 레이콥을 비롯한 워리어스 구단주들은 2010년 4억 5천만 달러에 골스를 인수합니다. 이 시기 골스의 구단가치 추정액은 대략 3억 1,500만 달러였습니다. 2021년 지금 골스의 구단가치는 약 47억 달러입니다. 11년 만에 10배가 넘게 뛰어서 42억 달러 이상이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죠. 수량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NBA를 비롯한 프로스포츠 구단들은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인기의 상승과 창출하는 이윤의 증가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가치가 오르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되고 골스 같은 인기팀들 뿐만 아니라 현재 NBA에서 구단 가치가 낮은 팀들을 봐도 전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디트로이트 같은 예를 보시면 배드보이즈 2기의 성공과 더불어 잘나가던 2000년대보다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이 구단 가치는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리어스의 구단 가치가 상승했다는 것 자체는 놀랍지 않은 일인데요. 워리어스와 다른 팀들의 차이는 상승폭에 있습니다. 워리어스의 2000년대 초중반 구단 가치는 디트로이트는 물론이고 예나 지금이나 구단 가치가 최하위권에 있는 호네츠나 펠리컨스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캘리포니아를 뜻하지만 오클랜드에 실질적인 기반을 두고 있는 워리어스가 빅마켓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릭 베리와 네이트 서먼드 시절이던 1970년대 이후로는 35년 동안 런 TMC의 90년대와 배산적을 앞세웠던 2000년대 다 합쳐서 플레이오프 6번 나가본 게 전부일 만큼 약체 프랜차이즈였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갖는 구단이 아니었죠. 그랬던 워리어스가 지금은 뉴욕 닉스에 이어 2위이자 서부 빅마켓 명문 구단의 상징인 LA 레이커스보다도 가치가 더 높은 구단이 되었는데요. 비슷한 가치로 시작해서 똑같이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지금 골스의 가치는 뉴올, 샬럿, 디트보다 32억 달러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워리어스의 가치가 폭등하기 시작한 기간은 커리의 포텐셜이 터진 기간과 일치하죠. 물론 커리와 함께 잘나가던 골스에 기여한 탐슨, 그린이라던가 중간에 들어온 듀란트라던가 코칭 스태프라던가 많은 사람들의 공헌이 있었지만 작은 구단이던 워리어스를 NBA를 대표하는 빅마켓으로 만들어 프랜차이즈의 길을 통째로 바꿔버린 중심에 커리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또 구단 가치의 상승이 구단주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맞지만 팀을 팔지 않는 이상 구단 가치가 매년 구단주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또 중요한 요소는 골스의 구단 수익입니다. 구단 가치와 마찬가지로 14-15, 15-16 시즌을 기점으로 폭등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0년 이후 골스의 4억 7,400만 달러 수익은 NBA 최고의 빅마켓 뉴욕 닉스보다도 높은 수익입니다. 커리가 이번 연장 계약으로 총액 2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2번 맺은 선수가 되었지만 2번의 계약을 통해서 9년에 걸쳐 커리에게 4억 달러 이상을 안겨줘도 골스는 1년 만에 농구 관련 수익으로만 그 돈을 뽑고도 남을 만큼 NBA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리 인기팀이 많은 수익을 내더라도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NBA팀은 손해보면서 운영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ESPN에 따르면 2011년에만 해도 30개 팀들 중 22개 팀은 손해를 보면서 구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는 그 수가 14팀으로 줄었고 2020년부터는 전 구단이 이윤을 남기면서 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막대한 중계권료와 2021년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스폰서 수입 등이 밀리언도 아닌 빌리언 달러 단위로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인데요. 워리어스가 최근 몇 년 동안 팀 2개를 운영하는 수준으로 셀캡을 꽉 채우고 사치세까지 내가면서 팀을 운영할 수 있는 건 구단의 가치의 상승과 더불어 전국구를 넘어 전세계적 인기 구단으로 성장하면서 내고 있는 엄청난 수익이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매년 골스의 사치세에 관해서 역대급이다, 사치세 때문에 팀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기사가 쏟아지지만 골스 오너들은 그딴 거 그냥 돈 내고 말자 라고 하는 듯이 매년 엄청난 투자를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죠. 원래부터 닉스, 레이커스, 셀틱스 같은 빅마켓 인기 구단이 아니던 골스에서 커리가 빠지면 팀의 가치도 지금처럼 높게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간 구단 가치가 커리 나간다고 다시 예전처럼 떨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커리를 평생 프랜차이즈로 지키려는 모습은 커리와 구단 사이의 좋은 관계도 반영이 되었을 수 있고, 또 골스 입장에서 리그에서나 팬들 사이에서나 워리어스 프랜차이즈를 상징하는 얼굴이 된 커리를 전성기 때 단물 쪽 뽑아먹고 나이 들었다고 내보낼 경우 팀의 이미지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 역시 감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커리는 최소 만 37세 시즌까지 골스에서 뛰게 되었는데요. 커리는 지난 12월 본인은 40세까지 뛰고 싶으며 가능하다면 골스 한 팀에서만 뛰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는데 이번 계약으로 그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리그가 점점 비즈니스화되면서 팀들은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들이 나이 들면 고액 연봉으로 잡기 싫어하고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페이컷을 해가면서 헤쳐 모이는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합쳐져 원클럽 프랜차이즈 스타가 점점 귀해지고 있는 시대에 커리만큼은 은퇴할 때까지 워리어스 유니폼만 입고 뛰다가 홈팬들 앞에서 화려하게 은퇴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